사월학평에서의 과학기술 지문과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지문들은 이런 공통적 특색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9월 이후에 모의고사는 제가 사설을 가져다 쓸 거고요. 방학 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게 대부분의 경우 공부량을 딱 투입해서 산출될 만한 역치를 넘길 만한 공부량을 투입을 못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당분간 6평 대비로는 당장 점수를 또 올려달라는, 아니 오늘 수업 끝나면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6평 전에. 그래서 2주 전에 개강해서 수업 2번 만에 점수를 올려야 된다. 가능해요, 저는. 근데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이 자꾸 적극적으로 따라와서 변화해 주셔야 바뀌고요. 제가 변화를 시키려면 꽤 많은 시간이 들어요. 여러분이 바뀌어 주셔야 되고,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홍보하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좀 봐. 이거. 자, 여러분 이 지문은 저 따라오세요. 사고 달라기 독립문항으로 두 문제 연결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어디 연결이 되냐면 37번에 연결이 돼요. 그리고 37번 문제는 그냥 얘는 잘 들어. 중2 때 배운 조건부 확률이야. 그리고 확률 통계에서 배우는 조건부 확률이야. 선생님 전 확률 통계 선택 안 하는데요. 여러분 선택을 안 한다는 수능 수준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지 평생 몰라도 된다가 아니야. 그래서 확률 통계 선택이든 아니든지 간에 국어에서 짬 처리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3, 4단락은 무조건 표 처리했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 확률 통계에서 조건부 확률은 표 처리하거든. 알겠니? 그래서 얘네 표 처리하시면 답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장 강의 학생들,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표 처리하셔가지고 37번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볼 거고, 계속해서 볼게 얘들아. 여기 쓰인 내용 가지고 답이 다 나와요. 잠깐 설명할게요. 1단락 주제 도입에서 주제는 LFI 키트로 도입이 됐어. 근데 LFI 키트라는 검출하는 도구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데 항체 기술에 따라서 더 얘가 유용해졌대. 그럼 무슨 얘기냐? 항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오면 몸속에 있는 항체가 달라붙어서 반응이 일어나겠지. 오케이? 기억하시고. 이거 저는 이제 그냥 일화를 설명하고 가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꼭 찾고 싶어요. 제가 4월 달인가에 전학을 왔는데 제가 전학 올 때 우셨어. 그리고 막 선물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딩 재민일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 그 의미가. 근데 이제 학생을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초등학생들이 특히 1학년들이 뭘 한다고 혈액형 검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혈액형의 항원항체 반응으로 이렇게 뭐 응고가 되는 걸 보고 O형이다, 뭐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해주시잖아. 그 실험을 해주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근데 어떤 원리인지 몰랐죠. 근데 이제는 알죠. 그러니까 항원은 뭐냐면 목표 성분이죠. 내가 검출하고자 하는 성분. 그러면 LFI 키트에는 항체가 있어가지고 두 개 결합해서 발색 반응으로 검출 확인하는 거고, 일반적인 LFI 키트 원리는 이런 항원 항체 반응이고 키트에 있는 게 항체여야 되는데 기억 리을은 또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사실 답이 다 나와요. 다만 정보량이 뻥 터지는 과학기술 지문의 특성상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정보가 있고 문제에서 다시 재처리해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 이 단락에서는 정보가치 판단하면 답이 딱 나와요. 너무나 쉽게. 3단락에서는 정보가치 판단해도 답이 안 나와서 다시 세분의 0 발제독인데 발제독이 아니라 재처리를 해야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수능 문제다 보니까 정말 구성을 잘 해놓은 거야. 아까 사월학평 풀었을 때보다 얘가 훨씬 더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두 단락은 따로 한 문제 37번이야. 아까 사월학평 과학기술 지문 기억나니? 마지막 단락이 그래프 처리하는 한 문제잖아. 마지막 단락이 시간 구하는 수학 문제였잖아. 얘는 마지막 두 단락이 조건 방률 구하는 한 문항이야. 구조가 똑같아. 앞에 세 문항이 주제 구조 처리인데, 아까 우리가 풀었었던 사월학평 같은 경우에는 세분의 0 발제독이 아니라 선지에서 주제 구조 재처리해야지, 선지에서 주제 구조 재처리해야지, 두 문제 다 그렇게 냈다면 얘는 그게 아니야. 전체를 관통한 핵심 원리 가지고 한 문제를 냈고요. 두 번째, 이 단락을 가지고 한 문제를 냈는데 이 단락에서는 잘 들어. 정보량이 빵 터졌을 때 가치 처리를 해서 가치 높은 데에 집중하면 답이 딱 나와요. 3단락 문제는 비교대조 표 그려서 답이 나올 것 같았으나 안 나와서 문제에서 필요해서 세부 내용 주제 구조 재처리했더니 답이 빵 나오는 구조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연습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으로 풀잖아. 10분 넘어. 근데 오늘 수업 듣고 느낌 잡으면 5분 컷, 6분 컷 정답 6확 올라가. 마지막 얘는 따로 논다고. 37번으로. 그래서 문제부터 보면요. 첫 번째 문제는 지금같이 주제 구조를 가지고 설계해서 세부형 아니야. 자, 두 번째 문제. 기억리언에 대한 비교대조인데, 비교대조는 원래 표 그리고 비교대조하는 게 원칙이나 여기서는 그렇게 처리가 안 돼서 세부 내용으로 다시 문제에서 필요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주제 구조 재처리해야 답이 나와요. 자, 세 번째 문제는 4, 5단락인데 얘는 잘 들어. 수학 조건 방률 문제야. 마지막 이 문제는 지금까지 내용 총정리하는 문제야. 이런 구성이야. 이게 그리고 가장 노멀하고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야. 과학기술에서. 이 지문으로 연습을 두 번, 세 번 하시고 이 느낌 가지고 뚫어내셔야 돼요. 사설이든 EBS든 내신이든 뭐든지 간에. 그렇게 차곡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거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분을 드릴 테니까 얘를 구할 거야. 구하세요. 시작. 자, 같이 얘들아. 자, 지금 여기 그냥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국어 독서가 아니라 수학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오케이? 실제로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렇게 안 풀었으면은 또 그렇게 안 풀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푼 거니까 배우시라고. 검사기 때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그럼 봐봐. 지금 마지막 4단락에서 흐름이 바뀌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휴대성, 신속성이 아니야. 정확성이야. 그러면 그 정확성은 어떻게? 여러 번 분석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보세요. 양성이다, 진양성이다, 우양성이다. 목표 성분이 없으면은 음성이고 진음성이고 위음성이고. 그럼 무슨 얘기야? 양성과 음성으로 분류를 해놨다는 거고, 즉 경우의 수 두 가지, 네 가지로 분류가 됐다는 거고, 즉 표 처리를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실제 양성, 음성 두 가지에 판정 양성, 음성 두 가지니까 네 가지 나오는 거라고. 이거 여러분이 또 수학 안 듣지? 듣지 마. 듣지 말고 그냥 난 할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잘 봐, 여러분. 54 약수의 개수 몇 가지죠? 8가지야. 여러분 어떻게 구해 이거? 이산수학으로 세어보기로 구해. 하나씩 세요. 1 곱하기 54, 2 곱하기 27, 3 곱하기 18, 6 곱하기 9, 8개 이렇게 구한다고. 그럼 중복 있고 빠짐 있을 수도 있잖아. 중복 없이 빠짐 없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디어를 내야 돼. 이 아이디어는 합으로 구하거나 곱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하죠. 얘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됐어? 잘 들어. 여기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왜? 내가 2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건요. 2를 인수로 하나로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2를 하나로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두 번째. 3을 인수로 하나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3을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3을 인수로 2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3을 인수로 3개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2개가 몇 묶음 있어? 4묶음 있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야? 2 곱하기 4가지 8가지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수학의 경우의 수 사고체계는 세어보다가 규칙성을 합이나 고부의 아이디어로 발견해서 더할 거냐 뺄 거냐 곱할 거냐 나눌 거냐를 공식으로 쓰는 거라고. 그래서 공식을 쓰니까 어떻게 되니? A라는 수를 인수분해했을 때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이었을 때 P 더하기 1, Q 더하기 1, R 더하기 1로 써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를 지수 1을 더해서 써준 거라고.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를 지수 1을 더해서 써준 거라고. 됐어? 1 곱하기 1이야. 됐니? 1 곱하기 2야. 됐니? 3 곱하기 1이야. 됐니? 3 곱하기 2야. 됐니? 3의 제곱 9 곱하기 1이야. 됐니? 9 곱하기 2야. 18 됐죠? 3의 제곱 곱하기 1, 27이고요. 54 됐어?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이유를 알겠니? 자, 이발상이 됐기 때문에 얘를 그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표 처리를 국어에서 가르치면 안 돼. 수학에서 할 줄 알고, 표 처리하면 할 줄 알아야 돼, 어느새. 자, 보세요. 그러면 이가 인수로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는 경우처럼 양성이거나 음성의 경우가 있겠죠. 실제로도 양성이거나 음성의 경우가 있겠지. 2개가 두 묶음이니까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조건 확률이 뭐니? P, B바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얘 수식 어떻게 정리합니까? P, B분의 P, A분의 P, A 교 B로 정하지. 됐어? 자, 그럼 보세요. 민감도가 뭐야? 실제 양성 중에. 그 중에 뭐라고? 판정 양성. 됐어? 조건 확률이라고. P, A분의 실제 양성 중에 A 교 B. 양성 중에 판정도 양성이네. 이거라고요. 됐어? 그럼 얘를 바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국어가 아니야. 수학이야. 그래서 정리하면은 실제 양성. 진양성 더하기 위음성 분해. 진양성이죠. 그 민감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양성이 높아지거나. 맞죠? 위음성이 낮아져야지. 분수식이잖아.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다, 분수는. 자, 특이도는요. 실제 음성. 여기지? 즉, 위양성 더하기 진음성 분해. 뭐라고요? 판정 음성, 진짜 음성, 진음성. 이것도 봐. 별거 아니야. 자, 판정이 음성이니까 음성 때려박아 놓은 거야. 근데 진짜 음성이니까 진음성, 가짜 음성이니까 위음성이 되는 거야. 판정 양성이니까 양성 때려박아 놓은 거야. 진짜 양성이니까 진양성, 가짜 양성이니까 위양성이 되는 거야. 정보라는 걸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걸 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거 다 중위수학이라니까. 이걸 이제 고1 때 이렇게 사고체계 확립해서 공식으로 다루는 과정까지 가는 거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 애들은 국어 시간에 설명할 필요 없이 이게 되고 있어. 내가 그래 수학을 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묶어치고 고3 국어를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지. 수학이라니까 이거. 수학 문제야. 이거 어떻게 국어로 풀어? 풀겠냐? 못 풀어. 5개 주 찍은 거야 적당히. 맨날 틀려놓고 자꾸 그런 바보 같은 짓 반복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끝났죠 이제? 자, 그럼 봅시다.
자, 이제 민감도를 높이는 게 A야. 자, A는요, 민감도를 높이는 거야. 민감도 어떻게 높인다고요? 진양성을 높이거나 위험성을 낮추거나. 낮춰가지고 민감도 높였잖아. 낮춰서 민감도 높일 수 있는 건 위험성이네요. 자, 특이도는 어떻게 높이니? 특이도는 진음성을 높이거나 위양성을 낮추면 되겠죠. 됐어? 변수가 두 개잖아. 진음성, 위양성. 진음성을 높이면 분자가 커지니까 커질 것이고, 또는 위양성을 낮추면 역시 전체 값은 커질 거니까 특이도 커지겠죠. 즉, 위양성을 낮추거나 진음성을 높이면 돼. 높여가지고 특이도 높였으니까 여기 들어갈 건 뭐라고? 진음성. 정답은 4번. 됐어? 그냥 수학 문제였던 거야. 아시겠어요? 이걸 국어에서 설명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 5단락은요 그냥 37번 문제 독립문항이야. 자, 아까 기억나지? 아까 그 그래프 문제도 독립문항이야. 잠깐 그래프 문제 볼까요? 이거지. 얘도 그냥 뭐야? B-C가 지연 시간이잖아. 자, B에서 이미 역치는 넘겼어. 그런데 C에서 자극이 온다는, C에서 경보가 울린다는 거는 B-C만큼 이 거리만큼이 지연 시간인 거잖아. 그래서 지연 시간은 D가 아니라 C-B라고 썼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얘도 똑같은 문제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고. 여러분이 수학 포기자여도 필요 없어. 기초적인 개념은 알고 있다고 전자고 내는 거야. 자, 몰라? 내가 정리해 줄게. 잘 들어. 고1 기말고사 시험 범위 2시간이면 개념 정리 끝나. 끝냈어. 저번 주 일요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포자고 뭐 여러분이 뭐가 좀 약해요. 괜찮아. 내가 다 영상 올려줄 테니까 보세요, 제발. 자, 다시. 얘는 끝났다. 설명 안 한다, 이제. 끝났어. 자, 이제 지문 들어가 볼게요. 봅시다. 1단락 주제 세팅.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 혈흔 조사해야지. 키트가 있겠지. 키트 제작에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겠지.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해야 되겠지. 근데 봐. 이건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 코로나 검사 키트 있죠. 이거예요, 이거. 보이니? C선과 T선 있는 거. 이게 반응선 두 가지잖아. 검사선하고 표준선. 됐어? 그럼 봐봐. 이거 해봤잖아. 안 해보잖아, 손. 해봤을걸? 여기다가 뭐 이렇게 콕콕 해가지고 여기다 쑥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잖아. 똑같은 거야, 얘도. 근데 이거를, 이거 보여주면 되는데 이거를 줄글로 써버리니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저 아까 그림 하나로 퉁치고 끝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까랑 똑같은 거야. 100% 처리하라고 낸 게 아니라 정보량이 빵 쳐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해서 처리하면 2단락을 가지고 처리한 문제가 바로 풀리고요. 구조 처리, 문제 필요해서 주제 구조 재처리하면 정답 보이는 게 3번이야.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볼게요. 자, 1단락. 뭐 그렇대. 이러한 요약 정리야. 이건 중요하죠. 핵심 원리니까.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겠대. 그래서 목표라는 성분을 분석하겠대. 항원항체 반응 반복됐으니까 주제죠. 항원이 있고 그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가 있대. 그러면 여러분 이걸 모르면 틀리는 거야. 항원은 뭐야?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 같은 거야.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것들이에요. 항체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 그러면 항체가 몸에 생기잖아. 이해됐어? 면역 반응이야. 그럼 봐. 얘는 어떤 기술이 중요할까? 항체 기술이 중요하대요. 그럼 나왔죠. 항원을 검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키트에는 항체가 있고 밖에서 항원 집어넣었을 때 반응하는 걸 보는 거겠지. 그래서 목표하는 성분은 항원일 것이고 항체가 키트에 붙어 있을 것이고 반응했어? 검출되겠네겠죠. 됐어, 여기까지? 자, 2단락 간다. 그래 주진 LFI 키트야. 그럼 봐. 2단락 초반부에서 주제 세팅된 핫플레이스라 그랬고 그게 뭐니? 선이죠. 선. 그런데 잠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키트에 대한 모양과 물리 구조를 얘기해.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량이 빵 터져요. 그럼 여기서 집중할 게 뭐라고? 봐. 초반부에 선이라고 주제가 세팅되는 파트에서 세팅을 했죠. 또 그 중이라고 좁혀놨지. 또 검사선, 표준선, 검사선, 반응선, 표준선. 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야? 선이잖아. 그러면 다른 건 처리하지 않더라도 선은 처리했었어야죠. 정보량이 터져서 처리 못한다? 알겠어. 하지만 이렇게 반복된 주제 구조면 처리해야지, 얘는. 그럼 보니까 뭐냐? 보세요. 검사선은 어떤 기능을 해? 목표 성분 유무 판정한대. 그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 표준선은 뭐야? 검사 정상 진행이야. 됐어요? 이 정도만 일단 처리해두자고. 왜? 선이 개빡세게 반복돼 있잖아, 주제로. 그럼 선 정도는 처리해줘야 되는 거고 검사선, 목표 성분 여부.
표준선 검사의 정상 진행 여부. 됐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선발색으로 검출했다는 걸.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키트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기 뭐 임택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검출이라든지 야 검사는 뭐해? 줄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두 개면 뭔가 있나? 하나면 뭐가 있나? 왜 선이 하나도 없지? 경우의 수는 네 가지야. 선이 둘 다 있다. 둘 중 하나만 있다. 둘 다 없다. 그런데 테스트기를 테스트하면 뭐해요? 테스트기의 두 줄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요즘은 저렇게 임시 키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더군다나 코로나같이 전염력이 좋은 거는 내가 확인해야 되잖아.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테스트지를 못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기본적인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선발색, 오케이, 인과구조 잡혔죠. 자, 그 다음 단락 갑니다. 3단락. 두 가지 방법이 있대. 뭐와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 직접 방식은 뭘까? 일단 직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항체가 키트에 붙어 있고, 밖에서 목표 성분, 항원이 들어오네. 그러면 얘가 들어와서 결합하겠죠. 따라서 어떻게? 결합해서, 즉 목표 성분, 항원항체 결합해서 어떻게? 따라서 검사선 발색이 돼서 목표 성분 있다고 검출한대. 한편 경쟁 방식은 뭐가 다를까? 얘는 직접 항원항체가 결합했죠. 직접 항원항체가 결합했죠. 근데 얘는 키트에 있는 게 항체가 아니래요. 뭐야? 항원이 있대. 그 어떻게 검출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죠. 시료에 항원이 있지. 그러면 복합체의 목표 성분도 항원이지.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 항체 결합 경쟁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대? 경쟁하니까 발색되지 않는데. 그러면 검출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기억 니은은 또 특이한 거죠. 어떻게 특이하니? 표를 어디다 그릴까? 이쪽에다 좀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기억은요. 직접 방식이야. 니은은 경쟁 방식이야. 자, 얘는 키트에 지금 붙어 있는 게 뭐라고? 항체야. 얘는 항원이야. 그러니까 어떤 원리야? 항원이 들어왔을 때 두 개가 결합 발색하는 거예요. 반면에 항원이 들어오면 둘 다 경쟁을 해버리니까 얘는 발색이 되지 않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어떻게 검출한다? 발색이 되면 항원이 있구나 검출된 거고, 발색이 안 됐어 경쟁하고 있구나 들어있구나 검출된 거죠. 이해됐니? 다시 간다. 항체가 있기 때문에 항원이 들어와서 항원항체 결합하면 발색된다고요. 얘는 둘 다 항원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결합 발색이 안 됐을 때 있다고 오히려 검출한다고. 우리가 지금 검출하고 싶은 거는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잖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잖아. 키트에 항체가 있다가 항원항체 결합해서 발색이 되든, 키트에 항원이 있어서 항원하고는 경쟁해서 발색이 안 되든. 됐어? 이해 안 되면 얘기해. 표정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럼 왜 쓰냐? 아마 얘가 분자량이 큰 애일 거예요. 분자량이 크다 박테리아 같은 애들. 얘는 분자량이 작은 애들. 그러면 얘는 바이러스 같은 애들. 됐어? 표 10초 잡아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오세요. 저 오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면은 용도까지 나왔죠. 경쟁 방식은, 그 다음에 직접 방식은 분자량이 크다. 얘는 분자량이 작다. 됐습니까? 끝났어,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처리한 것보다 훨씬 간결해진 이유는 출제 설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 어그로 안 끌린 거고요. 주제만 툭툭 치고 간 거야. 자, 바로 답 내볼게, 얘들아. 자, 보세요. 1번은요, 이 단락에 물리 구조를 묻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보 가치가 조금 떨어져요. 정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얘가 정답 확률도 떨어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저는 얘는 일단 제끼고 갈 거야. 나중에 필요하면 좁히고 갈수록 하면 되지. 2번 선지 봐. 그래, 항원항체에 항원을 검출하려고 하는 거잖아. 핵심 원리죠. 당연히 얘는 묻지. 근데 발췌독한 애들은요, 3단락의 경쟁 방식에서는 이게 또 차이가 생기니까 헷갈린다고. 아니야, 주제 구조 잡으면 보여야 돼. 자, 3번 선지 정답 끝났죠. 왜? 잘 봐. 자, 검사선 발색 뭐라고요? 자, 따라오세요. 검사선 발색 목표 성분 있어. 표준선 발색 검사 정상 진행이야. 검사선 발색 목표 성분 검출이야. 표준선 발색 정상 진행이야. 끝났죠. 왜? 표준선과 검사선은 독립 시행이야. 표준선이 발색했든 발색하지 않았든 검사선은 관련 없어. 독립 시행이 뭔지 알죠?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동일하다야. 수학에서 배웠어야 돼. 더 이상 자세히 얘기 안 할게.
자, 그런데 봐. 얘는 어떻게 했어? 인과 구조를 엮어버렸잖아요.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 발색되지 않는다고 인과 구조가 없는데 엮어놨잖아. 저 따라오세요. 표준선과 검사선은 인과 구조가 없어. 표준선은 표준선대로 발색이고 검사선은 검사선대로 발색이야. 이해됐어요? 표준선의 기능은 검사가 정상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거고 검사선은 목표 성분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야. 근데 3번 선지에는 표준선과 검사선이 서로 인과 구조다.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구조 아웃 정답 3번 끝이라고. 됐니? 됐어? 자, 그럼 봐. 얘는 2단락에 선에만 집중해도 답이 나오잖아. 그리고 구조 잡아서 끝났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저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주제 구조를 잡아놓고 정보량이 터지면 같이 판단 집중해서 처리를 하든 문제에서 필요하면 주제 구조를 재처리하든 어쨌든 2단락의 주제인 선발색 검출인데 표준선 발색 검사 정상 검사선 발색 목표 성분 검출 표준선과 검사선 인과 구조가 없는데 엮어놨으니 틀렸구나 정답 3번이구나 끝. 이렇게 간단하게 치는 거라고. 아까 사활학병 해설처럼. 문제에서 필요하면 주제 구조 재처리.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필요하면 주제 구조 재처리. 끝. 하나 더. 여러분이 여기서 확신 있게 판단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야. 수학에서 독립시행의 정의를 몰라, 여러분이. 독립이 뭐라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동일하다야. 종속은 뭐라고? 독립이 아닌 종속이야. 여기서 길게 이야기는 싫어. 수학 시간 아니니까. 따로 봐, 그건. 근데 중요한 거야, 그거는. 말 나온 게 또 할게, 진짜.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거 필기 했냐? 해놔야지. 빨리 해. 수학 시간 아니지만 빨리 해. 선생님 사진 찍어 다 올려주시고 빨리 해. 너희 수학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이디어로 확 하고 올려줘요. 이것도 설명해줄게, 내가. 잠깐만. 왜냐면, 들으세요. 이게 국어는 텍스트로 설명이 돼 있잖아. 그거를 수식으로 써줘야 돼. 표로 처리해줘야 돼, 지금처럼. 안 그러면 헷갈려요. 안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안 그러면 정보 처리가 안 돼. 근데 그 연습을 원래 수학에서 하거든요. 근데 고3 돼가지고 수능 문제 푸는데 뭘 그걸 연습을 하고 있겠어. 내가 해줘야지. A와 B가 독립사건이다의 정의는 이거야. PA는 PA바 B, PA바 B의 여사건이야. 무슨 뜻이냐? 자, 이걸 언어적으로 그대로 풀어볼게요. A가 일어날 확률이죠.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죠. 얘는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공식을 쉐를 외우는데 그거는 제발 좀. 그래서 독립이면 뭐라고 배우냐?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라고 배워. 근데 제발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말고 이게 왜 나오는지 설명이 돼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봐. 자, 얘의 정의가 뭐였어? P, A 교 B죠. 얘는 P, B지. 이항해봐. 나오니? 얘가 같잖아. 이항하면 얘가 바로 나오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 언어적 정의에서 독립사건에 관련된 모든 파생 공식이 다 유도가 돼요.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게 뭐든지 간에. 자, 그러면 잘 들어.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서 검사선과 표준선은요, 서로 어떻다고? 독립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검사선이 발색이 되든 안 되든 표준선이 발색될 확률은 변하지 않아. 반대로 표준선이 발색되든 되지 않든 검사선이 발색될 확률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 독립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잡혀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딱 보자마자 얘 독립사건인데? 그것을 종속사건으로 바꿔놨네? 틀렸네? 정답 3번이네? 이렇게 툭 쳐버린다고요. 그나마 차선은 뭐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주제 구조를 잡아서 검사선 발색, 목표 성분 유분, 표준선 발색, 목표 성분 유분, 유무. 둘이 인과관계가 없는데 엮어놨네? 정답이겠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거 2019학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수학으로 안 가르쳤어요. 국어로 가르쳤지. 근데 5년이 지났잖아. 5년 동안 변화가 어떻게 생겼냐면 국어에다 계속 짬처리야. 우리 서브넷 마스크 기억나요? 진법하고 등비주얼 합공식을 쓸 줄 알아야 문제 풀기 내설이잖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국어에 수학의 실생활 문제를 짬처리해가지고 풀게끔 만들고 있다고 지금도. 당장 이 문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제가 자꾸 엮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래야 여러분의 공부 간에 교집합이 생기면서 효율이 확 높아지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짓고 연결짓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지. 그게 통합 과목이고 그게 너희가 배우고 있는 게 통합 과학 아니야? 그래서 통합사회 아니야? 왜 통합을 배워? 연결짓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제발 좀. 그걸 연결짓지 않게 하는 게 후진적인 거고 이미 사멸된 이미 뒤져버린 문이과식 발상이지. 이미 문이과 구분은 없어. 다 통합이야. 여기서도 그걸 잡아냈다면 그냥 자연스러운 사고 흐름으로 정답 3번이 딱 보였던 거라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얘도. 자, 얘도 우리가 쭉 보니까 잘 봐. 비교 대조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가 표처리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얘는 표처리가 도움은 안 됐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필요하면 그때 재처리하라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재처리하라고.
그래서 얘는 표 처리를 일단 보류해놓고 볼게요. 그러면 달리 모두 차이점과 공통점 모르니까 비교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봐. 자, 이전에 했다면 이전에 보이니? 구조로 뭘 묻고 있어요? 순서. 선후의 구조를 묻고 있잖아, 지금. 그럼 우리는 얘를 문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지문으로 들어가서 순서 재처리를 해볼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봐.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으로 항체 결합의 순서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목표 성분은 뭐야? 항원. 즉, 항원이 검사선 이전에 결합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돌아볼게. 자, 기억에서 항원이 어디? 복합체에 있는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을 했고 이후 또 결합하네. 즉, 2번 결합하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검사선 이전에 한 번 더 결합이 됐죠. 검사선 이후 검사선에서 결합했어. 이전에도 결합하죠. 이해됐어? 끝났네. 검사선 도달 이전에도 결합하네. 2번 결합하고 있잖아. 검사선 이전에도 항원항체 결합. 검사선 이후에도 항원항체 결합하고 있잖아. 즉, 순서 선후관계라는 구조 처리가 되고 보니 좁혀졌고 보이는 거죠. 자, 기억의 특징은 그럼 뭐야? 그래, 뭐라고? 검사선 이후에도 결합, 검사선 이전에도 결합, 항원항체 결합이 2번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경쟁 방식은 어떻게 돼요? 얘가 경쟁을 해서 결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차이점이니까 정답 1번 끝났죠.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필요로 하면 주제구조 재처리하는 느낌이고 아까 이 문제는 가치 높은 선, 즉 이단락 내용은요. 키트의 물리구조냐 키트의 원리냐인데 원리, 선발색으로 검출한다는 원리에 초점을 두고 낸 거야. 즉 얘는 주제가치까지 판단을 시킨 거고 얘는 세부 내용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구조 처리를 재처리를 했을 때 훨씬 편하게 보이게 출제했다는 거는 그걸 하라고 의도한 거죠. 얘는 끝났죠. 이제 마지막이야. 됐어? 자, 그럼 보세요. 살모넬라 균을 준 이유가 있겠지. 따라오세요. 아까 기억, 니은 표 처리했을 때 분자량에 따라서 써먹는다 그랬어요. 기억은 직접 방식 항체를 붙여놓고 항원항체 결합 발색 분자량 큰 애야. 끝났네. 균이니까 뭘 써야 돼? 직접 방식 써야죠. 분자량이 크니까 직접 방식은 항원항체가 결합하는 거죠. 당연히 항원은 외부에 있는 시료일 것이고 항체는 키트에 붙어있는 애겠죠. 그럼 당연히 항체 기술을 만들어야 키트를 만들 거 아니야. 왜? 키트에 항체가 붙어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죠. 봐. 1, 2번에서 벌써 모순적인 정보를 줬잖아. 키트에 항체가 있냐. 키트에 항체를 붙여놓고 결합 발색할 것이냐. 키트에 항원을 붙여놓고 경쟁시켜서 발색하지 않았을 때 검출할 것이냐. 핵심 원리 잡았다면은 2번 키트는 항원이 붙어 있어서 항원과 항원이 경쟁해서 발색되지 않게 하는 건데 얘는 뭐라고? 경쟁이니까 니은 얘기고 살모넬라 균은 분자량이 큰 균이니까 직접 방식 써야 되는 1번 선지가 맞는 거죠. 근데 항원을 붙여놓는 건 경쟁 방식이고 분자량 작은 바이러스잖아. 이해됐어? 정답 2번 끝이라고. 이해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으나 당장 올해 4월 학평이 여기서 계보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똑같잖아 풀이 방식이. 4월 학평은 그래프를 읽어내라야. 얘는요 표 처리하라야. 조건방률로. 좀 더 갖다 붙이면은 잘 들어. 3년 뒤에는 보나마나 독립시행 확률 구하라고 나온다 이건. 중2 때 배워 사실 독립시행 확률을. 조건방률 구하라고 나온다. 이게 역시 구하라고 나왔잖아. 숫자를 구하라고 안 냈을 뿐 높다 낮다 대소관계 비교 수학이잖아. 두 번째 1, 2번 문제 기억나죠? 4월 학평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도 좁히고 주제구조 재처리야. 얘도 지금 봐. 좁히고 주제구조 재처리하면 3번 이단락의 가장 정보가치 높은 주제인 선. 하지만 선의 인과관계를 연결져놨네. 정답 아웃. 얘도 마찬가지. 3단락의 주제구조 재처리. 선후관계가 있네. 그러네. 기억은 검사선 도달 이전 이후 2번 항체 결합인데 니은은 경쟁 따라서 결합 없네. 차이점이네. 정답 1번이네. 얘는 수학 문제 따로 내는 거고. 얘도 표 처리해서 주제구조 잡아놨더니 바로 보이는 그런 느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과학기술은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밀도를 몰라. 부피 곱하기 밀도가 질량인지를 몰라.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실생활 짬처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기 싫어요. 수업이 자꾸 난삽해 이러면. 근데 왜 하는 거냐면 혹시나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정리해주는 거고 여러분도 이참에 이걸 정리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통합적인 학습을 하셔야
그게 교수학습 목표도 맞는 거고 수능 유형 대비도 되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잘 들어 이제. 우리 과학기술 패스트트랙을 받았잖아요. 11권인가? 빨간색 책. 다 펴봅시다. 요거야. 요거. 우리 전 여친 강아지. 전 여친 강아지. 전 여친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는 얘가 예뻐, 얘가. 자, 그래서 전 여친 강아지네. 그 깜짝 놀래. 내 새끼처럼 키웠어, 내 새끼처럼. 자, 그래서 여기. 얘를 이제 처리해 오실 건데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지간한 건 해설 영상이 다 있거든. 그래서 자,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하루 30분이야. 여러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제 학생 기준으로 하루 한 지문 보고 영상 정리해서 오세요. 알겠어? 잘 들어. 과제 나간다. 하루 한 지문 해. 제 학생 기준. 자, 재수생 기준. 둘 다 제 학생 재수생이네. 얘는 하루 3지문 하세요. 자, 두 번째. 얘보다 나는 지금 실전이 문제라는 친구들은요. 잘 들어. 제가 기출과 EBS의 재구성이라는 모의고사를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주당 제가 3회분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격일로 1회분씩 풀면 돼. 그럼 하루에 45분씩 연습하는 거야. 알겠어? 역시 해설 강의 다 QR코드로 박아놨으니까 이걸 실전 연습하셔도 돼.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독서가 17, 문학이 17, 선택이 11문제잖아. 근데 그렇게 구성을 안 하려고요. 예를 들면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5지문, 문학 2지문 이런 식으로 박아놨어. 하지만 이렇게 풀면요. 실전 느낌도 실전 느낌이지만 이런 사고 과정의 연습이 되겠구나. 즉 비슷한 유형을 가물련시키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사설 같은 게 구성은 좋으니까 사설도 쓸 거지만 여러분 지금 내신 끝나고 그거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내신 중심인 지역에서는. 내신 중심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갈 거고 잘 들어. 비대면 학생들은 지금 수능 중심이잖아. 이 친구들은 지금 제가 한수, 바탕, 상상, 이감 중에 고민 중인데 이게 시즌마다 기복이 있어서 지금 일단 기존 기출된 거 저한테 좀 리뷰 좀 해달라고 들어온 게 많아서 그중에 몇 개를 선정을 할게요. 다음 주 중에 공지해서 6평전에 최소한 사설 모의고사 2번 정도 풀 수 있게 준비하라고. 됐니? 자, 그래서 공부의 우선순위는 이거야. 꾸준히 하는 거. 기출 재해석, EBS 재해석하는 거. 사설 모의 푸는 거. 됐습니까? 여기서 영순위는 뭐라고? 복습이다, 복습. 내가 복습하는 방법도 오늘 수업 초반에 얘기해놨으니까 그 방법 잘 적용해 보십시오.